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한화 이글스가 방출자 명단,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계약 불가 통보를 내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와 익숙한 선수들도 제법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사실 상당히 기대받던 자원이었잖아요. 김성근 감독이 있던 시절부터 이 선수의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서 선발로도 여러 차례 기용이 됐지만 제구가 정말로 잡히질 않으면서 사실 장점이 많은 유형의 선수죠. 언더핸드 유형의 투수이면서 투구 폼도 굉장히 특이해서 독특해서 타자들에게 현혹을 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정말 한 끗이 잡히지 않으면서 구속도 점점 내려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출 통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박윤철 선수 2022 시즌의 경우 선발로 사실 시작을 했던 선수인데 사실 박윤철 선수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있었다라는 것이 한화 이글스의 2022년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각광받던 기대받던 우한 자원이었는데 역시나 계약 불가 통보가 됐습니다. 류희훈 선수, 류원석 선수 이 선수들도 상당히 젊은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대할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송윤준 선수도 지난 시즌 나름 잠깐 이제 경기에 나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 계약되지 못했습니다. 내야수 이성곤 선수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고요. 외야수 노수광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웨이버 된다, 방출된다, 혹은 은퇴를 한다 이런 썰들이 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화 이글스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팀에서 최저 연봉으로 영입을 할 확률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수광 선수는 결국 이제 주루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나이가 많이 조금 쌓여 있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기보다 벌써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쨌건 노수광 선수가 보시면 지난 시즌에 한화 이글스 외야 개막전 선발 1번 타자였습니다. 근데 방출 수순이 됐다라는 건 2023 시즌에 개막할 당시에 한화 이글스의 외야 자원이 얼마나 황무지였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상빈 선수도 계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상빈 선수도 마찬가지죠.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있었던 선수인데 장훈호 선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명 선수 그리고 육성 선수인 이중기 선수, 신현수 선수가 방출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1명의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선수들 중에는 다른 팀으로 가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어떻게 되든 어딜 가든 우리 한화 이글스의 소속이었으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방출 선수의 명단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화 이글스의 외야 자원이 그래도 나름 뎁스를 갖추게 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야 자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진영 선수가 2022 시즌 타율 2할에서 2023 시즌 2할 4푼 9리로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경기수 역시 22 시즌 70경기에 나섰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121경기를 나서면서 경기 출전이 많아지더라도 이진영 선수가 체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출루율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죠. 그러면서 2할 5푼 4리의 출루율에서 이번 시즌에는 4발 4푼 5리까지 거의 1할 가까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10%가 출루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습니다. 삼진율도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OPS 같은 경우에는 0.627에서 0.738 장타툴은 워낙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삼진이 줄고 출루가 늘고 이제 볼넷이 늘어나다 보니까 OPS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고 팀 내에서도 지금 외야 자원 쪽에서 대체 불가 자원으로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영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외야 수비 전체 외야수 중에 수비 지표 WAA with ADJ 지표에서 외야수 전체 4위입니다. 위에 있는 선수가 박혜민, 이정후 이런 선수들이에요. 이외에
외야수 중에 전체 4위니까 이진영 선수의 수비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평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지금 데려온 페라자 선수가 중견수가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진영 선수를 중견수로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도 워낙 좋은 선수고 레인지도 넓고 발도 나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가 중견수 레이스에서 가장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최인호 선수입니다. 최인호는 이제 코너 외야를 맡아줄 선수고 이번 시즌에 타율이 2할 9푼 8리였고요. 출루율이 3할 6푼 3리, 역시나 출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타율이 0.427이었으니까 이 선수가 최고에 비해서 장타툴이 좋습니다. 홈런을 많이 쳐내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중장거리포 2루타 3루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요. 41경기 표본 자체는 적지만 어쨌건 삼진율이 군대 가기 전보다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삼진율이 군대 가기 전 시즌에 26.2%였는데 이번 시즌 돌아와서 14.9%, 정말 많이 보완이 됐죠. 변화구 대처가 진짜 좋아졌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워낙 빠른 볼 대처는 원래 이제 잘 됐던 선수였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고요. 수비에 있어서는 송구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좌익수, 우익수 수비를 보기에도 송구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페라자 선수의 상태를 조금 보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좌익수 수비를 보기에는 캐칭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그레디가 아닌 페라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히터고요. 하나이글스에는 우타 거포들은 그래도 조금 쌓여 있습니다. 최은성, 노시환 선수 있고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도 거포는 아니지만 어쨌건 우타자로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좌타자가 아직은 문현빈, 최인호 이런 선수들이 조금 상수의 역할을 해줄 수는 없다고 봤을 때 페라자 선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정말 써먹지 못하겠다라는 평가가 있고, 혹은 다른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수비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페라자 선수의 수비하는 모습은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수비에서의 평가들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이제 평가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 리그는 아무래도 타구 속도가 조금 느리고 범위 자체가 메이저리그처럼 넓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트 스피드만 봤을 때는 정말 최상급이기 때문에 페라자 선수가 외야의 한 자리를 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최인호 그리고 이진영 이런 선수들이 잘해준다면 좋겠죠. 그리고 문현빈 선수가 있습니다. 문현빈 선수는 야구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APBC에서도 좌익수 수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안치홍 선수가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치홍 선수가 풀타임 2루수를 뛰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봤을 때 문현빈이 외야 수비도 하면서 2루수 수비도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외야의 뎁스가 굉장히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죠. 지난 시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막전에 노수광 선수가 외야수 1번이었고 오그레디가 중심 타선에 위치해 있었고요. 유상빈 선수가 대타로 나왔는지 스타팅으로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건 유상빈 선수가 있었고요.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외야의 뎁스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누가 왔죠, 여러분? 김강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타율이 2할 2푼 6리고요. 출루율은 3할 3푼 6리. 타율 대비 출루율 역시 좋은 선수고요. 삼진 대비 볼넷, 그러니까 볼삼비가 나쁘지 않은 유형입니다. 물론 장타툴이 많이 저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많은 내년 시즌 42살 시즌이 되는 선수를 주전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떤 원석 같은 외야 자원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좌투수가 나왔을 때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타 자원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강민 선수는 삼진을 많이 당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WRC 플러스만 따지면 지난 시즌 79.8이었으니까 리그 평균보다는 공격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박이 주전이 아니라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경기 후반에 나올 수 있는 대타 요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강민 선수는 여전히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장진혁 선수, 권광민 선수 같은 외야 자원에서 힘을 잘 써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젊은 선수들, 아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선수들에서
지금 누굽니까? 최인호, 뭐 문현빈, 뭐 김강민 이런 선수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이글스의 외야 리빌딩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야는 사실 지금 안치홍 선수가 오면서 리그 거의 최정상급이 됐습니다. WAR만 놓고 따지면 LG 트윈스 다음으로 높은 내야수 WAR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뤄냈고요. 외야 자원도 나름 보강이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년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이글스의 오랜 수건이었던 외야, 하지만 조금씩 더디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이 뎁스들을 보면서 조금 흐뭇한 마음에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